오늘은 좀 번거롭지만 이제 칠판을 좀 이용을 해야 돼서 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구 같아 보여요? 행복님? 네. 이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제 그 세계가,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세계라는 것은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냄새 맡고 말하고 이 오감이 경험하는 세계가 이제 보여지는 세계죠. 이쪽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 뭐냐 하면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만들어진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 두 개의 어떤 또 세계가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뉘어지지 않고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보이는 세계 또한 이 세계 또한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만들어진 세계, 보이는 세계 또한 이제 그 물질의 세계, 그리고 이름, 의미, 뜻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뭔가 저것이다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물질의 세계에서 컵이 있다면 이 컵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져야 얘가 드러나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눈으로는 보이는데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 만들어진 세계도 이름, 의미, 뜻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게끔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여기는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함께 공존을 하죠. 그죠? 이거와 같이 이쪽 세계도 함께 공존을 하는 거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냐? 있어요. 그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눈으로나 냄새로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없지는 않아요. 또 아까 여기와 또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비춰볼 수 있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세계를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잘 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들어진 물질과 만들어진 이 세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잘 다룬다라는 것은 어떤 또 뜻과 같냐 하면 좀 행위자다. 행위자라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인가 일, 그죠? 그리고 또 대처, 이 일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빠른 사람을 이 만들어진 세계를 잘 다루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를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느낌,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분명히 얘네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 내면의 세계를 잘 사는 사람은 느낌, 감정, 욕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와 만들어진 세계를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자기랑 지금 잘 한번 비추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를 잘 다루고 잘 사는 사람은 이제 행위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좀 대체로 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 바깥쪽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고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냅니다. 왜냐하면 행위자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서의 일이 잘 돌아가요.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서 굴리니까 잘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쪽을 잘 사는 이 행위자들 같은 경우는 바깥 세상을 즉시 일 처리를 잘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팍팍 밀어붙이는 그 힘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 일이 잘 돌아간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때요? 일이 잘 돌아가려고 막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많은 어떤 상황에 노출되겠죠. 많은 상황에 노출되죠, 그죠? 많은 상황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인가 그 많은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연을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연을 만들기가 쉽다. 그러면 이 연을 만들기가 쉽다 하는 것은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해내는 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불편하고 소란스럽고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와 반대예요. 한번 자기를 잘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의 느낌, 감정, 욕구를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서는 관계를 잘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뭔가 일적인 처리가 잘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계를 이렇게 이제 잘하고 신경 쓰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정, 욕구를 즉각적으로 빠른 반응을 해요. 여기와 같이. 그러면 느낌, 감정, 욕구를 여기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의 찌꺼기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뭔가 빠른 반응을 해서
여기 빠른 반응을 하니까 일 처리가 잘 되죠. 잘 굴러가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느낌, 감정, 욕구를 가지고 이 관계에 빠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대신에 이제 아까 여기 외적인 어떤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어떤 그런 소란스러움, 트러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쉬워요. 많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는 왜 소란이 일어나는지 관계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비추어서 보면 돼요. 일을 행위자니까 일을 처리를 빨리빨리 미루지 않고 막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상황에 노출이 되고 많은 상황에 노출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의 어떤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그래요. 관계에서 좋은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하지만 그것에서의 이제 또 단점으로 뭔가 그런 소란스러움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일적인 부분의 처리에 빠르다 보니까 이쪽 감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좀 미뤄요. 소홀히 하고 교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 내면아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좀 소외감에 잘 들어가요. 소외감. 그죠? 예.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 관계, 감정, 느낌, 욕구를 가지고 이 관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잘 돌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또 이 사람한테는 일어나냐 하면 이 일적인 부분을 좀 많이 미루고 좀 그러니까 신중하기 때문에 미루는 걸로 보여지고 소외시키는 걸로 좀 보여져요. 소외. 여기가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10% 덜 돼요? 아. 거의 알 것 같은데 더 들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이쪽 세계의 사람은 이쪽이 서툴고 이쪽 세계의 사람은 이쪽이 서툴다. 이 얘기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향적인 것을 설명을 해서 아,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네. 그러면 저 사람을 좀 나와 다른 걸로 어떻게 봐줄까. 이걸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있고 상대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하고 상대가 있으면 이 사이에서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두 사람이 딱 마주서면 그 마주선 거에 의해서 이 균형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어느 하나가 기울어짐과 동시에 여기는 행위자가 되거나 여기는 존재자가 되거나 그러면 존재자들은 주로 자기 스스로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따뜻함,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이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쪽 행위자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부 의식에 의한 세계, 만들어진 세계에 뭔가 일적인 처리 같은 것들이 자기와 동일시가 돼서 자기가 그것에 의해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일처리를 잘하고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냐, 얼마나 이 사회가 원하는 거에 내가 잘 부합해서 나가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가치로움을 형성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비추어서 강의를 들어보면 조금 더 강의가 이제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행위자니 존재자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행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행위,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거에 대한 행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근데 누구나 안에는 행위자이면서 존재자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안에는. 음과 양이 내 안에, 남과 여의 구조가 내 안에 있듯이 누구나한테는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둘이가 만나면 어느 하나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나 지금 해안공님을 만났으니까 행위자를 쓸 거야.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해안공님의 어떤 성향적인 것이 자기가 아이들과 있을 때에는 행위자였다가 남편을 만나면 또 남편이 뭔가 더 행위자가 돼.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냥 존재자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게 음과 양처럼 그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행위자니까 지금 나는 존재자를 써겠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균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해안공님이 남편분하고 있을 때는 존재자였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막 행동하고 주도하고 뭔가 리드하고 이런 또 행위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내 안에 둘 다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써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자꾸 어느 하나로 자기를 고정시키려고 하면서 그 유연하게 못 쓰는 걸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성향을 좀 더 쓰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 이런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는 소외감이라는 걸로 행위자냐 존재자라는 걸로 이제 옛날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다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름 안에서는 어차피 나도 이게 있고 자도 저게 있고 우리는 다 누구나 또 하나다라는 지점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행위자 존재자를 빼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세계가 행위자라고 이제 했으면, 이쪽 세계가 존재자라고 했으면, 이게 어차피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자라고 했으면, 행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외적인 만들어진 세계에서 요구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들어진 세계에 가장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존재자들 같은 경우는 이쪽 행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어요. 이쪽 만들어진 세계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적은 대신에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좀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바깥으로의 행위하는 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게으름이 많아요. 게으름이 오기가 쉽고, 물론 이쪽에도 게으름은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막 달려가다가 항상 에너지가 고갈돼요. 항상 에너지가 고갈되다 보니까 방치하고 퍼지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게으름을 갈 수도 있는데, 이쪽 게으름과는 좀 달라요. 이쪽 게으름은 좀 행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덜 하다 보니까 좀 가라앉고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무거움 가라앉음에 머물러 있는 게으름이 많아요. 이것은 어떤 게 좋고 어떻게 안 좋은 걸 가지고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계를 주로 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많이 하는 것에서 그런 트러블들, 뭔가 이런 소란스러움, 진동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계는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소란스러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또 힘든 게 있어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은 행위하는 것을 좀 소외시키기 때문에
행위를 소외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고 아까 그랬죠? 좀 진지하고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실수가 없어요. 잘. 실수가 없는 대신에 이 외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면 아, 참 신중하다. 아, 저 사람이 이성적이다. 좀 합리적이다. 뭔가 약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뭔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행위 쪽으로의 이렇게 이제 좀 발달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돌리고 여기를 좀 소외시키고 소홀히 해요, 관계를. 그러다 보면은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죠.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화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잘 안 드러내다가 막 자기식에서의 그 정체되는 어떤 것들을 팍팍 던져요. 던지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좀 자꾸 더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덕사님하고 부인하고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행위자가 되고, 네. 존재자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관계를 뭔가 중요시하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하고의 관계를 중요시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작게 좁혀서 보면 이제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하고의 이렇게 관계나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중요시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아주 얘기를 그렇게 잘해줬네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나는 행위자인데 내 반대쪽 사람은 좀 존재자 같다. 그랬는데 방금 제가 질문했듯이 이제 우리 그 부인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어떤 경우 있는가를 설명을 해보면 우리 우공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섞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중간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중도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중도라기보다는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쪽을 가지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삶을 또 잘 살아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뭐 힘든 건 둘 다 마찬가지로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잘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아내요. 근데 그 어중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잘 못 다루고 이쪽도 잘 못 다루면서 자기 그런 어떤 많은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어떤 그런 좀 힘듦? 이것이 참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우공님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감정이나 느낌, 욕구도 잘 못하고 관계에서 그리고 또 일적으로 이렇게 뭔가 막 자기를 써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이렇게 좀 확인하고 세우는 이런 쪽도 이제 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무기력하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불안이나 긴장 이런 게 엄청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든 어차피 자기의 에너지를 잘 이렇게 좀 풀어내는 스타일들이거든요. 이쪽이든. 근데 이쪽에도 속하기가 어렵고 이쪽에도 속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에너지를 결국은 못 푼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든.
뭐 어느 것으로든 자기 에너지를 좀 풀어내줘야 우리는 좀 뭐 힘들지만 힘듦은 누구나 있지만 좀 살맛 난다. 좀 깊어진다. 이런 어떤 느낌이 경험하는 자리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쓰든 그런 쓰는 것에서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막 돋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일을 통해서든 뭐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직장을 말하지는 않아요. 뭔가든 이렇게 막 추진력이 좋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안 될 때에는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걸 향해서 잘 찾아가요. 자기를 막 수고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이쪽도 이게 희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이쪽 저쪽으로도 쓰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정체되는 경우가 많죠. 무겁고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러면서 불안이 많은 거예요. 왜 에너지가 잘 돌아가야 그게 좀 해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자기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뭐 이쪽에 가는 사람도 생각에 빠지기는 하지만 감정, 느낌, 욕구 이것을 중심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저것을 또 해소시켜주는 처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잘 찾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하면은 에너지가 좀 풀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찾아가요. 근데 이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걸로 에너지를 잘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도 안 쉽고 이쪽으로 하는 것도 안 쉽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좀 더 샌드위치 지점처럼 눌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이쪽이 행위자냐 존재자냐 하는 것은 지금 마치 두 인격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둘 다가 나다. 둘 다가 난데 이쪽을 좀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이거에 의한 장단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쪽을 쓰는 사람들 또한 장단이 있다. 장단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덕사님을 만나면 원장님하고의 사이에서는 내가 만약에 존재자였다면 우리 덕사님을 만나면 내가 행위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해물을 만나면 또 어떤 날을 쓰고 이게 역할로서 설명을 하자면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그것을 유연하다 그리고 또 적절히가 나가는데 자기 안에는 마치 이런 면만 있는 것처럼 이것만을 고집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얘는 그림자처럼 묻혀져서 에너지가 살아나지를 못한다라는 거고 근데 마치 이것이 나야 하면서 이것만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쪽 에너지를 그림자가 돼서 쓰지 못해서 있는데 쓰지 못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는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균형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을 뭔가 딱딱하게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왜냐하면 반쪽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다라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강한 의식이 자꾸 무엇인가를 안전하게 하려고 엉뚱한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내 안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것으로 인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거예요. 이쪽엔 장점만 있다 그러면은 단점이 없으니까 요것만을 완전히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도 장단이 있고 이것에도 장단이 있다 그러면 그 어느 것을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쓰면 이걸 썼을 때
장점이 일어날 수 있고 요걸 썼을 때 단점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은 문제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써도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이걸 써도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와 만들어진 세계 둘 다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좀 더 쏠렸다. 이제 자기를 비추어서 좀 알았어. 근데 그런 사람은 조금 이쪽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잘 살펴서 이것을 조금씩 숨통을 틔워줬을 때 이 균형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 가장 균형 잡힌 사람, 적절히를 아는 사람, 유연한 사람이 돼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저희가 행위하는 것을 자꾸 하도록 하고 그리고 너무 행위 쪽으로 간 사람은 조금 자기의 이런 감정, 느낌,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좀 일하지 않아도 네 지금 느낌이 뭐냐? 네가 막 할 바로 가지 않아도 지금 네 감정이 뭐냐? 네 욕구가 뭐냐? 이걸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고 이 만들어진 세계로 자꾸 확장해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기서의 교육이죠. 근데 이것을 막 이렇게 잘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만들어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큰 비중을 두고 가면서 이것은 조금 소외시키면서 이제 이 자리가 완전히 확고해지면 이걸 잘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렇게 분열의 상태에서 이걸로도 막 승승장구 못 나가게 이게 자꾸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결국은 현실에서 이런 행위되지 않은 부족한 에너지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쪽으로 못 나가게끔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태가 발생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원장님을 이렇게 한번 비추어서 보면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딱 만나니까 나도 내가 엄청 행위자였었거든요.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 행위자였는데 원장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가 자연스럽게 존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은 엄청나게 좀 외적인 사람이었어요. 감각이 그냥 그렇게 타고났어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일 처리 능력이나 이 삶을 바라보는 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 통찰력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내면에 대해서 바라보고 느끼고 교감하는 그 센스가 뛰어났었고요. 그래서 만날 때에는 원장님이 이게 끌려서 만났어요. 나는 또 원장님의 현실적인 책임감과 이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끌렸고요. 그랬는데 딱 결혼이라는 걸 해서 결혼은 뭐예요? 현실이죠. 만들어진 이 세계에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이 수련의 세계는 좀 내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세계에 있을 때에는 내가 좀 우세한 것 같이 원장님이 좀 더 뭔가 이렇게 내가 다르게 보였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현실 세계로 딱 외적인 세계로 나와버리니까 나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원장님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막 에너지가 살아나시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원장님은 이 일적인 걸로 나를 보니까 이 일적인 거에 대해 내가 관심이 좀 적고, 왜? 소외시키는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 신중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뭔가 이 행위자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그냥 바닥 하면 되는데 왜 도대체 저렇게 미루고 안 하지? 하는데, 이 사람 내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게 어떤 그런 딱 보이는 틀이 있어요. 저것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들은 막 해놓고 저지르는 스타일인데, 이쪽 사람들은 그걸 안 하지만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나요? 예, 그것과 같은 어떤 신중함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적고 꼼꼼하고,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일은 막 뭔가 많이 이렇게 벌리고 추진하고 하지만 꼼꼼하지가 못하고, 예,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을 보고 뭔가 약간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조금 그런 비교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이쪽 사람들은 또 이쪽 사람들의 그런 막 뭔가 밀어붙이면서 추진력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뭐 거기서 우당탕탕 하는 걸 보면 좀 한심해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렇게 못마땅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계속 이 만들어진 세계의 것을 막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죠, 그죠? 네.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쪽 존재는 자기의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그것이 되라고 하니까 이제 힘들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시든 꽃처럼 빛을 잃어가죠. 네, 시든 꽃처럼 빛을 잃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이쪽 사람이 또 행위자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려요. 왜? 행위하는 그 자체에 좀 소홀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건드리지를 않아요. 건드리지를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푸시하는 거에 많이 힘들다가 시든 꽃처럼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들이 뭔가 희생양, 약간의 피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계속 당한다 생각하고. 근데 이쪽 사람은 또 뭔가 삶을 주도적으로 막 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감을 다지고서 나만 뭔가 힘들다는 이런 어떤 또 피해의식은 이쪽도 피해의식인데, 이쪽엔 진짜 자기가 좀 덜한 거 맞으니까 그래도 받아들이는 수긍의 피해의식인데, 이쪽 사람들은 우월의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조금 어떻게 보면 폭력성, 좀 더 뭔가 이렇게 던져도 된다는 정당성,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 관계를 보면 엄마가 이제 행위자고 아이가 존재자죠. 그러면 존재자들은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시무룩이나 울음이나 뭔가 안에서의 막 억울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맞서 싸우지를 못하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싸우기가 어렵죠, 그죠? 싸우기가 어려우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자기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봐주지 않으면 누가 봐주겠어, 이러면서의 어떤 또 그런 존재 관계에 교감하는 그쪽으로 또 발달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궁합이 잘 맞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에서 이 관계를 한번 비추어 보고 내 이걸로만을 바라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걸 바라보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행위자의 사람들이 이 존재자를 보거든 아까 막 자기의 이 틀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문제시하면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께 죽어가지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여기 행위자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덕산, 부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못 되지, 그지? 자, 못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켜야죠. 응? 시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요. 있는 그대로 봐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만날 때 조심조심 얘기하잖아요. 사실 만날 때에는 내한테 없는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이 나를 이렇게 뭔가 충족시켜 주니까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현실적인 걸로 돌아와서 이제 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역할을 해서 끄는 사람이 있어서 밀어주면 쉽잖아요. 근데 저거 내 밀어주고 있는데도 그건 못 보고 뒤에 밀어주는 건 안 보고 앞에서만 저거 지금 나 안 끌어주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이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덕사님이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 근데 못 봐줘 잘. 그래서 우리가 못 봐주는 나만 있을 뿐이지 아무 문제 없다. 바깥 세상에 사람이든 바깥의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봐주는 나만 있는 거야. 왜 못 봐주는 나가 있어? 내 이 발달된 내 스타일, 내 세계로 자꾸 쟤를 왜 이렇게 되지 못하지 하고 못 봐주는 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이쪽 세계를 인정해주면서 봐주다 보면 이 세계가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 속에서 자기만의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우면 이 사람이 나중엔 이 세계로 와요. 이 세계로 와서 안에서 이제 이게 합일이 일어나요. 물론 금방 합일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계의 사람이 자기로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하니까 존재 가치감이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위하는 쪽으로 서서히 나와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딱 이게 우리 오른팔 쓰다가 여기 왼손 훈련하러 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왼손을 훈련하면 오른손과 같은 파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손이 자유자재로 쓰시죠. 그죠? 그것과 같은. 근데 오른손을 썼었기 때문에 이 왼손은 조금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만큼 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과 같이 이 사람이 이제 서서히 행위자로 나오면서 균형을 잡아가서 이게 딱 하나가 같아지는 것을 이제 우리 깨달음이다, 합일이다, 하나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덕사님이 부인을 그렇게 이 사람만에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이 사람이 꽃이 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위자가 될 즈음에 나도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내적인 걸 봤잖아요. 관계를. 그러면 이 행위하는 나도 서서히 이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존재자로. 그러면 이 존재자로 가면 이 사람이 이리 올 즈음에 나는 이리 가서 두 개가 이제 약간 바뀌게 되는 과정이 와요. 서서히 섞이겠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이쪽 힘이 점점 커지고 행위자는 이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과정에 나도 여기에 이제 좀 힘이 커지고 이러면 두 개가 딱 나란히 균형이 잡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균형이 잡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수행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두 개가 딱 하나로 이렇게 합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존재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존재자면 저 사람의 행위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이게 다 균형을 잡아서 자유자재인데 그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깨달은 어떤 그 자리에서 우뚝 홀로 된 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제 이걸로 한번 비추어서 봤었을 때 그러면 나는 행위자인가 존재자인가를 한번 비춰보고 내가 행위자다 그러면은 좀 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좀 따뜻하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고 허용하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따뜻하게 봐주거나 허용한다는 건 뭐야? 좀 어떤 내 기준에 못마땅한 것을 있는 그대로 좀 봐준다라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준다라는 것은 좀 그런 어떤 내적인 공간, 쉼, 여유, 이제 이렇게 넉넉함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련을 안 하더라도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포기도 사실은 조금 그런 수용하는 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포용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속에서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또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다 포기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아주 잘 살죠. 아주 잘 사는데 잘 살지 못하고 각각 그걸 뭐라 그러죠? 따로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포기라는 것보다는 이제 포기라는 것은 사실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좀 내가 내 식을 내리는 것이 진짜 포기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자기 식 그대로를 가지고 저거 버리는 걸 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포기라는 개념도 제가 쓰는 포기라는 거랑 사람들이 포기라고 쓰는 거랑은 달라요. 가령 이제 내가 내 식대로 우공이 막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걸 자꾸 기대해. 그래서 막 자꾸 잔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잔소리 하던 것을 이제 내가 저 사람은 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을 내 걸로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놓자, 포기하자. 저 사람을 내 식으로 이렇게 되게 하려는 걸 포기하자. 이게 이제 포기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을 내 식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했던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서 나는 내 식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교류를 안 해버리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포기한 부분은 여는 거죠. 그죠? 무공을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하고 좀 받아들여서 내가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이제 이러려고 포기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뭐 갖고 싶은 게 있다 쳐요. 그죠? 그럼 그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놔야죠. 그죠? 예. 내 걸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포기가 되겠어요. 그죠? 예, 내 걸 내려놓는 게 이제 포기죠. 그죠? 이제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한 잣대, 기준, 틀이 세면 셀수록 자꾸 외부를 시비하고 못 봐주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내 식과 내 기준과 내 틀이 약하다 그러면 문제라는 게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덕사님? 부인이랑 이렇게 같이 지금 살죠? 문제 있죠,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문제 있다고 참 말을 많이 해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돈이 없어서 문제,
부인이 뭔가 좀 이렇게 저렇게 안 해서 문제, 양발 뒤집어서 문제, 치약 가운데서 짜서 문제, 뭐 설거지 바로 안 해서 문제,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아요. 그죠? 진짜 그게 문제일까요? 설거지 바로 안 해서 문제일까요? 응?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깥쪽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만드는 자기 식대로의 기준, 틀,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기준, 내 식, 내 틀을 들이대고 문제를 만드는 나만 있을 뿐이지 외부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좀 다르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에 장단이 있고 자는 저렇게 해서 저거에 장단이 있을 뿐이고, 그러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좀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그 속의 장단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자기를 더 이렇게 큰 자기만의 이렇게 어떤 그런 훌륭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쪽도 이쪽도.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자꾸 그 어떤 아이가 하는 단점을 뜯어 고치려고 해. 그럼 그걸 뜯어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뜯어 고치면 걔가 아닌 거예요. 궁금한 거 있어요? 좀 강하게 걸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걸쳐 있는 사람은 아까 이쪽 세계와 이제 이쪽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외적인, 내적인, 이제 여기 만약에 이제 뭐 가운데로 표시하면 여기에서 딱 중간에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힘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대한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 욕구 이것을 살려내줘야 되죠. 그래서 우공님한테 미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공님과 약간 비슷한 스타일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미션을 제가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낸 미션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관리하려고 할 때에도 이런 선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보여요. 그래서 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한테 나는 똑같은 미션을 내지를 않아요. 비슷한 미션은 내지만 그 사람만이 꼭 채워져야 할 어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포인트를 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야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거나 흘려듣거나 소홀히 해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공님 같은 경우는 이쪽도 소홀히 하고 이쪽도 소홀히 하면서 더 불안은 가중되거든요. 더 긴장은 가중되고 그러면서 더 마음은 또 막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바빠지고 막 뭘 하려고 하면 바빠지고 또 뭘 좀 안 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팍 또 방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행위에 있는 결과치가 미미해요. 이쪽의 결과치도 미미하고 이쪽의 결과치도 미미하고 그러는 사이에서 좀 많이 분열돼 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분열. 그래서 우리 우공님한테는 좀 이런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 것을
미션을 내는 거고, 이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도 좀 함께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시키죠. 요거면 요거, 요거면 요거가 아니라 이것을 행위하게 하면서도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걸 미션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 우공님이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하락하면 이제 또 똑같은 말이 나오고, 또 이쪽으로 또 조금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씌이는 거예요.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쪽을 많이 쓰는 사람이든 이쪽을 많이 쓰는 사람이든 조금 서툴러서 그렇지 가기가 쉬워요. 오히려 넘나들기가 쉽다고 해서 막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사람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에너지를 살려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거든요. 받쳐주는. 공감돼요? 차라리 한쪽에 에너지를 살리라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죠. 그건 마치 우리 원하는 상체는 슬림하니 아주 예뻐요. 근데 하체는 뚱뚱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상체도 뚱뚱하고 하체도 뚱뚱해. 근데 이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운동을 잘 만난 운동을 해주면 오히려 되게 이쁘게 균형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공님이 내적인 되게 따뜻함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쪽으로와 이걸 조금만 이렇게 병행해주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쪽도 이쪽도를 크게 안 쓰니까 피해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을 쓰는 사람이든 이쪽을 쓰는 사람이든 어느 한 선은 극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왜 이쪽을 많이 쓰니까 내적인 걸 많이 쓰니까 소란스러움이 일어나서 갈등을 많이 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대신 굉장히 집착하는 게 없어요. 깔끔해요, 관계가. 근데 이쪽에는 또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행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로서는 크게 그게 없어요. 잘 해내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소란스러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수습하는데 힘들죠. 그것처럼 이쪽 사람들은 이쪽도 이쪽도를 안 건드리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건 좀 힘들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좀 편안해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공이나 또 뭐 여명이나 뭐 진화나 약간 머리형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쪽은 가슴, 이쪽은 장형들 이렇게 조금 또 나눠볼 수도 있어요. 나눈다 치면. 저 같은 경우는 행사인데 근데 좀 약간 좀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수시로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져요. 에너지 자체가 예민하고 신경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나는 나 있고 근데 그게 그냥 이유 불문 그냥 짜증나고 신질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밖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남을 통제하면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해소되는 게 아니면 나를 더 쪼으면 그게 또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가면서 그걸 그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어떠냐면 행위를 해라 하면은 역시 잘해. 근데 이 행위를 하면서 교감을 해라, 관계를 해라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야. 잘 안 되니까 그렇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 행위를 하면서 이 관계하는 것을 좀 더 포인트 두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힘들지 적응이 잘 안 됐고 나하고 서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공부하기 엄청 좋은 상태고. 좀 안에서 진태양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나를 행위하려고 하니까 행위하려고 하는 의욕도 안 생기고 안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달리기 하면 달리기 쭉 했는데 내 안에서 이게 압이 차고 힘든 게 느껴지니까 그냥 자연만 봐도 그냥 행복하고 안 하니까 차라리 더 행복한 거. 이게 가슴을 느끼니까 가슴을 살리는 쪽으로 운용이 가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행위했다가 존재자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외적인 것에 내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던 것은 놓아야지. 포기를 해야지. 근데 이 외적인 것에 좋은 몸매, 날씬한, 이쁜, 막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이리 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걸로 사람을 교류하지 않거든. 외적인 걸로. 보여지는 걸로 교류하지 않거든. 이제 그런 것의 어떤 딜레마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도 일적인 거에서도 사실 뭐 일적인 것에서도 그러면은 너가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좀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서 형성된 것을 포기하고 놔야지. 근데 이리 가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잣대를 이리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을 막 쓰다가 오른손이 힘들어서 왼손을 쓰러 왔어. 그러면 이 왼손이 쓸 때까지는 이 오른손이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왼손이. 그것과 같은 이치야. 좀 약간 안에서 불안하네.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좀 약간 에너지가 잡혀가는 과정에 좀 약간 올라오는 에너지가 좀 그렇지. 그런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리하게 잡지 말고, 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내가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해? 조금씩 하지, 그지? 뭐 내가 운동을 안 하다 하면 걷기도 뭐 한 15분 걷기부터 30분 걷기부터 그러다가 뭐 5분 달리다가 걷다가 그러다가 또 10분 달리다가 또 걷다가 이렇게 적응해 가듯이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제 욕심이 자꾸 우리 사람은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걸 이제 원화가 잘 들여다보면서 하면 옛날과 같은 그런 것을 답습하지는 않아. 안에서 이렇게 욕심이 내거나 약간 밖을 통제하거나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이게 안에서 좀 되게 거부감이 다시 일어나고 니 뭐하려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때려쳐라 하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밀어붙였는데 뭐 안 돼 이렇게 살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나와버려라 이렇게. 나머리면 이제 우리 우공이 조금 하려고 하다가 실적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계속 돌아가지 힘들지. 그런 균형이 안에서 좀 힘이 없나 봐요. 극적인 것만 하지 중간에서 잡아주는 에너지가 많이 갈무리가 안 그래서 이제 원화한테 내는 미션은 항상 너한테 포인트를 두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 관계 하는 것도 이 행위자로 발달된 사람은 막 일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거에서 지금 오는 그런 이제 갭 차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래서 하긴 하되 이제 내가 어떠냐, 내 느낌, 감정, 욕구가 어떠냐를 잘 살펴가지고 항상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중심에 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말을 거기서 하는 거야. 계속 원화한테는. 좀 약간 많이 좀 비춰봐야 될 것 같아요. 내적인 걸로 확 열리면 일을 아예 버리고 관계로 가라면 확 열려서 경계 없이 또 막 하고 확 열리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일로 가면 또 일로 확 쪼였다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너가 이렇게 이제 줄타기를 해야지. 줄타기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우리
기타 줄로도 표현을 해. 이런 수행을. 너무 땡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이건 악기로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조율할 때 어떻게 조율해? 막 튕겨보면서, 그지? 그렇게 조율을 한단 말이야. 이게 좋은 어떤 그거의 소리가 나게끔. 그런 조율 과정이 이제 지금 방금 원하님이 얘기한 것이 그거죠. 그거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현을 잘 조율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 뒤에 이제 그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줄타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이제 통해버리니까 아무 그것이 걸림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지.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는 걸리는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조율해야지. 줄타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힘이 생기면 내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뭐라든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자기 안에서 그게 보는 어떤 이 의식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아주 좋은 거다. 뭐 질문 있어요? 행위자는 밖에 세상에 보면 바깥으로 이제 잘하는 사람이고 존재자는 자기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존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안으로 잘 들어와서 이렇게 비추고 자기 느낌도 잘 알고 하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것도 훨씬 쉽잖아요. 이런 깨달음 공부하기가 조금 더 쉽다? 행위자보다? 쉽고, 예, 이쪽으로 발달된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확 자기 마음을 확 열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위자들은, 뭐, 그걸 쉽다, 안 쉽다라고 할 수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존재자가 더 쉽지 않나. 왜냐하면 외적으로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뭔가 막 외부적인 걸 이루려고 막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지 않고 자기를 꽃피우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품으면 좀 더 쉽죠. 좀 더 쉬운데 자기를 이렇게 이제 비추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거나 정신질환 걸리기가 쉬워요. 정신질환 걸리기가. 뭐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가 쉬워요. 물론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아나무인이 되기 쉽죠, 그죠? 막 그런 행위에 막 쫓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막 거침없잖아요, 왜? 우스워 보이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것들이 막 우스워 보이면서 아나무인이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공부를 외적인 삶을 살든 내적인 삶을 살든 일단은 자기를 비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를 비추는 사람은 뭐 이 외적인 행위에 이렇게 많이 가는 사람도 이걸 통해서 극점의 꽃을 피우게는 돼 있어요. 비추면. 그래서 덕사님이 얘기했듯이 이쪽이 뭐 더 쉽고 이쪽이 어렵고 뭐 그것은 또 맞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로 비추어 보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명상 한 번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했지만 안으로 비춰 들어가는 걸 끊임없이 했거든요. 바깥쪽에서 오는 자극을 저로 비추는 걸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가 텄다? 도가 터버리니까 저절로 행위 나오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의 이렇게 도가 턴 사람은 또 이걸로 돛은 걸로 해가지고 무상함을 알고 일이 들어오면은 하나로 딱 만나지기가 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예로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일이 나오고 원장님은 여기에 있다가 일이 들어가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처음부터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품어요?
소리 나오거든요. 아버님 근데 계속해서 품고 그것이 어렸을 때는 엄청난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많이 행위자였거든요. 많이 행위자로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뭔가 어른이 이제 부모죠. 부모가 나의 이런 행위를 알아주지 않고 박살을 막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행위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한 이렇게 자존감이 같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치 타협이 없었죠. 그 한치 타협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행위자와 같잖아, 그죠? 예. 그런 이걸로도 행위하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고집스러움,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엄청난 힘이 됐던 거죠.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어떤 걸 했는데도 부모나 외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막 힘으로 강압적으로든 꺾으려고 하면 꺾이잖아요. 뭐 속에서는 안 꺾이더라도 겉에서는 꺾이는 척을 하면서 꺾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꺾이는 척 꺾인 것이 자기를 꺾어버리게 하는 어떤 씨앗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힘이 강하게 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애들하고 생각을 이렇게 비춰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뭔가 혼내고 막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아니다 싶은 거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든, 아니다 싶은 거에 있어서는 두드려 맞아 죽어도, 그걸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굽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한 년소리 많이 듣고, 그냥 좀 대충 도망갔다가 오면 조금 가라앉을 텐데, 미련하다느니, 이제 이런 욕은 많이 먹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걸 어쩌겠어요. 두드려 맞아서 죽을지언정. 얼마나 아버지가 열받았으면 저를 갖다가 마당에 집어 던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를 한 거죠, 이제. 아우, 저 독한 년. 그런 어렸을 때의 어떤 내 스스로의 이 힘이 항상 이렇게 받쳐줘요. 어딜 가든지. 그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끝발도 없고 처음에 그냥 추진력만 좋지 끝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려서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여도 자기 것을 끝까지 이렇게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서워서 뭐 어쨌다 상처받았다 하는 말들은 나는 그래서 상처라는 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잘하시를 행위를 한다는 저는 할 때 되게 생각이 뭐 어차피 뭐 잘 못할 거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서 행위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를 비춰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뭐 망상이나 이런 거니까 그런 생각을 뚫고 계속 행함으로써 이제 뭐 제 경우에는 성장을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 아까 회원국님 아주 좋은 얘기 해줬는데, 뭐, 해도 안 될 거다. 이런 것은 또 이쪽으로도 화살을 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도,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회원국님은 이쪽으로 좀 더 그렇게, 뭔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마음을 이쪽에도 내주고,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어울려 줘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행위 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이 행위하는 걸 또 이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서 막 또 좌충우돌 겪거든요. 그렇듯이 방금 이제 해안국님도 행위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자기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이쪽으로 갈 때에도 많이 그렇게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어려우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예전에 한번 비추어 보면 그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막 검열하고 일으켰어요. 그죠? 예.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도 함께 이게 어떤 자존심이죠, 그죠?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자존감. 이게 이제 여기 함께 행동하는 것을 지지해 주다 보니까, 좀 고달프긴 했죠,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래도 굽힐 수가 없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 지금은 부럽지만 그 나이 때에는 그게 부러울 일은 아니지. 그래도 자기 안에 어떤 신뢰랑 뭔지 모르게 나에 대한 그게 이제 있는 힘이 그냥 부러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뭐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큰 바위가 있고 이쪽에도 이제 큰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엄청 무서워요. 높이도 엄청 무섭고.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별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여주기 위한, 나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행위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막 이걸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자존감이 팍 서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 이 경험이 저는 어렸을 때 비춰보면 많아요. 스스로 세우는 그 내적인 경험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이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이 있으면 내가 이 마을에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학교가 있으면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동네 애들이 이제 텃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막 가로막고 돌 던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돌에 내가 맞아도 안 지는 거죠. 맞을 걸 각오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겁먹어서 안 건드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경험들도 저는 되게 많았고, 막 동생을 얘네들이 이제 뭐 여기 못 가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언니 이제 내가 언니니까 언니를 데려오면 남자인데도 내가 막 끝까지 싸우는 그 내 안에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에는 그런 무섭지만 그 불의잖아요. 불의에 참지 못하는 뭔가 이게 타협하지 않는, 고개 숙이지 않는 어떤 이런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셌어요. 그래서 애가 조금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세다고 해서 그걸 막 꺾으려고 하지 말고, 대화하면 다 통하고, 지가 할 수 있는 거면 지가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내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과잉 이렇게 해준다고 그게 별거 아니에요. 하물며 어떤 설거지든 뭐 어떤 거든, 엄마 시장 가방을 들어주는 거든 뭐든 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른의 그걸로 봐가지고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지가 만약에 엄마의 시장 가방을 들어주겠다 그랬으면 지 힘은 약하지만 들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과정의 얘 안에는 엄청난 이제 자기 안에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씨앗이 자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교육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비추어서 수행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바빠서 아이들이 이제 좀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세워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타협하고 쉽게 약간 의존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이게 뭐 환경이 뭐 편하긴 했지만 이게 아버지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셨지만 어렸을 적에 뭐 엄마랑 살았을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그런 상황을 오기로 혼자서 이기거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엄마가 어떻게든 나한테 손을 써주길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걸 좀 오랫동안 방치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이겨내고 해내겠다, 이렇게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압정을 한 번도 이렇게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풍족한 습관이 이제
조금 내가 커서는 힘든 상황이면 거기서 이렇게 좀 나를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런 어떤 풍족함이나 안락함 이제 이런 것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개천에서 욕난다 하는 말이 지금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꼭 성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근성은 개천에서 욕나는 거 맞거든요. 근성은. 성공 뭐 우리가 좋은 어떤 대학을 가서 뭐 이런 것은 또 부자가 부자를 낳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로서의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그런 삶을 이렇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개척해내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근성을 키우는 훈련? 이렇게 사부님들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되나요? 저는 근성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하면 또 행위를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막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나서.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원하님 같은 경우도 지켜보면 옛날에는 원래 이쪽을 이렇게 타고났는지 아니면 이쪽을 타고났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원하님이 뭔가 여기 올 때, 처음에 올 때에는 이런 행위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쪽도 방치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이 속에서 왜 분열돼서 힘들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쪼그라져 힘든 건 이쪽으로의 뭔가 그 아까 성과에 대해서 이거 좀 지지받고 해내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욕심이나 마음은 막 큰데 이거 안 돼. 방치가 일어나 버려서 이게 같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와서 많은 훈련을 하다가 이건 이제 잘 돼 있어요.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얼마나 우러르는데요, 이 부분은. 수행적인 부분이든 운동적인 부분이든 뭔가 해내는 부분이든. 근데 이제 이것은 잘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쪽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건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올라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이쪽 훈련하듯이 해봤으니까 어떻게 훈련하면 된다는 거 알잖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면 되죠. 아니까. 네, 그리고 비춰서 지금 내가 뭔가를 지금 이렇게 조금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알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저거 에너지 떨어뜨리지 말고. 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